자, 첫 번째 코너는요. 2주간 트롯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트롯 다이슈.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최정화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트롯 스타들의 소리 없는 전쟁, 이 컴백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컴백. 윤수연 씨 그리고 김희재 씨 예. 신곡을 발표하면서 2022년 K-트롯의 이 하반기 대전쟁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컴백홈 뭐 이런 거 있잖아. 오, 그 진짜 낙대인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알아요? 네. You must come back home. 이거 모릅니까? 떠나가마. 아, 신나셨어. 네, 예, 예. 예, 좋습니다. 빨리 소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먼저 천태만상으로 굉장히 재밌는 가사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윤수연 씨가 아주 재밌는 신곡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제목이 눈이 뭐죠? 가는데요.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에헤이, 예, 제 주제곡인가요? 이런 노래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아, 윤수연 씨 천태만상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또 있나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하시는데 본인 곡처럼 되게 즐겁게 하시네. 아니 굉장히 센세이션한 노래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신곡 제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 이게 진짜 어떤 곡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 주제가라고 아까 잘못 들은 거죠? 제 주제가 맞고요. 예. 복고풍의 유로 댄스 그리고 트로피컬 하우스 느낌을 가미한 새로운 트로트 장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래를 딱 들어보시면 이 어려운 말들이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특히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라는 이 반복적인 가사랑 중독적인 멜로디가 아주 귀에 콕콕 들어오는 신곡이죠.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가사가 잘 쓰지 않는 가사들로 파격적인 가사들로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도도한 게 죄라면 죄겠지.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마라. 산전수전 다 겪고 훈장 딴 연예대학 박사님을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나. 뿌이뿌이뿌이. 이런 가사인데요. 가사도 되게 특이하다. 네. 연애 박사님이신가 봐요. 윤수연 씨가. 예. 네, 그리고 네. 윤수연 씨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랩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오케이, 좋아요. 너 한번 당해보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바다 깊숙이 잠수 타고 아. 소라 미역 전복 따며 뭐야, 살아버릴까 가사 진짜 얘 웃긴다. 좀 먹여줄까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너 한번 당해보라고 바다 깊숙이 잠수 타고 소라미역 전복 따며 살아버릴까. 애 좀 먹여줄까. 약간 이렇게 가사 진짜 웃긴다. 네, 이번 신곡도 정말 이 애 먹이겠다라는 윤수연 씨의 이 각오가 담긴 것처럼 대박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말 해보셨나 봐.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네. 윤수연 씨 이번 신곡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활동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셨던 소식인 것 같은데요. 가수 김희재 씨가 예.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너에게 하지 못한 말 내 입술에 맺힌 그 말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하지 못해 후회만 하는 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끝내 전하지 못한 이 마음을 가슴에 품어둔 채로 이별을 맞이한 이 남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왜 우리가 김희재라고 하면은 뭔가 댄스 트롯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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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그런 거지 짠짠짠
이번 노래 같은 경우는 색다른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말 트롯 스타들이 쉴 틈이 없이 정말 열심히 네. 달리고 있습니다. 틈이 없어요.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아, 너무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곡을 이 정도로 홍보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아니 제가 혼자서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기 전에 계속 뒤에 귀에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야,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K-트롯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정말 계속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참 현장에서 다겸 씨는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예. 제 주변에 이제 트롯 동료분들께서 네.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사실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다들 약간 저것도 한때다. 거품일 것이다. 맞아요. 금방 빠질 것이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열기가 후끈후끈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기가 저는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관심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말 그대로 K-트롯이 돼버렸고 정말 많은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K-트롯 만관부 만사부. 아 뭐야 이게 뭐 이거 아니야? 뭐 있어요? 만관부 너무 옛날 만관부 만사부. 많은 관심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사부. 맞습니다. 예. 살짝 내가 하는 건 네. 다 이상하대. 자, 더 트롯 연예 뉴스도 계속됩니다. 자, 다음 뉴스 고지한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미스트롯 2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윤희 씨가 자신을 둘러싼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가짜 뉴스예요. 네, 본인 SNS에 진짜 고소해버리기 전에 진짜 내렸으면 좋겠다. 사람인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뭐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고소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합니다. 그 영탁 씨 있잖아요. 영탁 네. 씨하고 윤희 씨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였습니다. 참, 이제 돌을 너무 지나쳤네요. 진짜 황당무계. 예. 윤희 씨하고 영탁 씨가 2020년에도 한번 열애설이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양측에서 부인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윤희 씨가 굉장히 악플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가짜 뉴스가 공개가 되고 나서는 네. 또 이유 없이 30만 명 정도한테 욕을 먹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뭐 악플로 슬퍼. 거의 트라우마가 남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진짜인 줄 알고 괜히 엄한 사람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악플에 시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트롯에 대한 이 큰 관심 때문인지 네. 진짜 이 악플의 수위도 점점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윤희 씨 입장에서는 이게 미혼이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혼전 임신 루머였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그러니까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김한 씨, 네.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확하게는 이제 공인은 아닌데 난 공인이다 생각하고 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본인의 그런 조금 본인의 어떤 선의를 위한 자체 검열 같은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전적인 개념에서의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연예인이 공인이면 사회 전체 이익에 이바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네. 공인이라는 것은 이 공공의 영역, 퍼블릭의 영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인인 그렇죠. 것이지 예.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연예인을 이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의무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직업과 별개로. 네. 이 연예인이고 스타는 아티스트고 엔터테이너지 어떤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 개념만 좀 잘 정리를 해도 연예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루머를 퍼뜨려도 죄책감을 안 느끼거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우리가 지금 더 트롯 연예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진짜 국장님 같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국장님 같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저도 저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 입으로는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후배들이 아파하는 것을 많이 본 선배가 나섰습니다. 바로 그래요? 가수 서른도 씨인데요. 어. 서른도 씨가 이 한 매체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악성 댓글은 간접살인이다.
네. 그 정도로 후배들이 아파하는 걸 많이 봤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악플은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 모두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쓰는 댓글이 연예인 한 명을 겨냥하더라도 이 사람에도 가족이 있고 팬들이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사회가 성장을 했으면 댓글 다는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 저는 이걸 너무 공감하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갈갈이 찢는 악플을 달기 전에 최소한의 배려심을 가지고 역지사지해야 된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선배급 그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정말 직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악플이 이제 거의 일상 다반사가 돼서 뭐 이렇게 특별히 감흥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견딜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죠. 딱 한 가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럼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걸로 유명한데 네. 할머니를 농락하는 악플 이걸 보면 정말 저건 진짜 미치겠죠. 예. 그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왜 이런 댓글을 다셨냐, 뭐 이렇게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이 이제 팬들 사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기획사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법무법인을 구해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이런 자체 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재 씨의 경우에 지난해 팬들이 고발팀을 꾸려서 악플러들을 직접 고발을 하려고 강경당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송가인 팬카페는 고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문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가 선임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겠죠. 예. 네, 팬분들 중에 이제 변호사인 팬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 네, 악플을 달면 법적 조치를 하고 카페 운영진에 자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10년 넘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완벽한 대책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포털이나 커뮤니티에서 이 악플을 그 방지하는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정말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아,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옆에서 또한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계속해서 정병근 기자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은가은 씨가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예. 네,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미스트롯2 탑7에 오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콘서트를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네. 예,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실 때부터 정말 하나하나 직접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체크를 할 정도로 애정을 많이 쏟아 부었다고 해요. 그 미스트롯에서 선보였던 무대는 물론이고 마이클 잭슨 빌리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문워크까지 하셨어요. 그거 했습니까 이거? 그럼요. 이걸 했다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김호중 씨의 고맙소를 부르면서 정말 큰 거기까지 감동을 안겨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작각을 포함해서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네. 신곡 2곡까지 우와. 팬들에게 먼저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와, 라젠더? 라젠카 세이버스. 진짜 준비 많이 하셨구나. 너무 멋있네요. 드디어 2022 은간의 첫 만남은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헤이 소리 질러! 일주일 전만 해도 나 콘서트 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제 볼을 몇 번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꼬집어보고 당일에도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끝내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날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완전히 다른 댄스. 컨셉. 그러니까 컨셉을 참 여러 가지로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브. 팬들은 정말 약간 느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당겨받은 느낌일 것 같아요. 종합 그쵸? 선물 세트 느낌이겠죠. 완전히 그런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지영 국장님 전해주시죠. 네, 트롯 프린스 정동원 씨가 중학교 졸업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궁금한데요. 보여줘요, 보여줘. 아, 궁금해.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턱시도 차림에 색소폰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키 이게 엄청 컸다. 트롯 삐약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너무 멋있는데? 미안할 정도로 늠름하고 멋있죠.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색소폰 모델 졸업 사진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와, 근데 저는 와. 진짜 아니 졸업 사진은 네. 잘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근데 요즘 졸업 사진을 너무 다 멋있게 잘 찍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정동원 씨는 학창 시절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졸업 사진도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한 범주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정다경 씨 거는 못 찾았지만 네. 다른 가수분들 졸업 사진은 아, 그래요? 찾았습니다. 아이고. 아, 궁금합니다. 먼저 여신 미모를 자랑하는 트롯밥이 바로 홍지윤 씨의 오, 중학교 홍지윤 씨. 졸업 사진인데요. 궁금해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와. 정말 청순청순하고 예쁜데 이 장래희망에 창극 배우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상극 배우. 예, 근데 이 꿈을 이루셨습니다. 서편제에서 출연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서편제에서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호평을 얻기도 했거든요. 효성이 난 내 딸청이가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고로 죽은 지가 오금 3년이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양지은 씨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와, 귀여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귀여워. 지금 얼굴이랑 너무 근데 저 정도로 김드론 배우를 닮은 것 예쁘면 같아요. 제가 그러네요. 보기에는 CF 모델 제안 같은 것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초롱초롱하잖아요, 눈이.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네, 다른 분은요. 바로 영탁 씨와 장민호 씨 사진. 궁금하시죠? 보여주세요. 이거죠. 이게 우리 때, 이게 우리 때. 졸업 사진. 사진은 예. 이거지. 옆머리 기르면 학생부장님한테 여기 불의 나로 여기 이렇게 땡기지. 땡겨갔거든요. 저렇게. 아 근데 이런 말씀 조금 죄송한데 영탁 씨 과거에 약간 최양락 씨 느낌이 살짝 하지 마요. 알까 졸업 사진은 약간 이런 느낌. 네네. 졸업 사진은 그 누구도 다 흑역사일 확률이 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멋쟁이시네 칼라 안경까지 쓰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트롯 프린스 정동원 씨의 졸업, 정말 다시 한번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고재한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트로트 히어로 임영웅 씨가 네. 일본을 접수하러 간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갑니까? 네, 네. 건니찌와 12월 13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네. 2022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재팬 네, 참석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임영식 작년에도 AA에서 트로피 싹 쓸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그 2021년 AA에서 올해의 트로트상, 베스트 OST상, 네. 6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네. RET 인기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또 올해는 또 어떤 트로피를 손에 넣을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지만 올해 더욱 더 임영웅 씨가 어떤 상을 받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네. 하네요. 예, 그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발라드, 트로트, 팝, 힙합, 뭐 댄스, 포크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고 올라운드 아티스트라는 말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더 트롯쇼에서도 명예 전당 그 자리를 네네. 오른 바 있잖아요. 네, 1등을 몇 번 네,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면은 1등! 저는 이제 임영웅. 입에서 바로 나와요. 그냥 무조건 임영웅이 나와요. 네네네. 심지어 그 드라마 OST도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으로 맞아요. 롱런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트롯계에서는 임영웅 파워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저는 진짜 임영웅 씨의 정말 그 파워를 정말 얼마 전에 체감을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하는데 네. 무려 5관왕입니다. 5관왕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거의 올해 아티스트 본상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돌 그룹인데 예. 임영웅 씨는 싸이와 더불어서 정말 딱 두 분이에요. 네. 네, 올해 아티스트에 선정된 비아이돌 가수는 유일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대단한 게 예. 저희가 그 팬앤스타 부문은 이제 진짜 100% 팬들의 투표로 이제 트로피를 시상을 하는 부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엔젤앤스타, 트로트 인기상, 에즈다상, 최다 득표상 트로트 부문 이렇게 4개를 더 받으셨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진짜 모든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기상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쉽게 2위를 하셨거든요. 1위는 방탄소년단이었는데 우와 진짜요. 표 차이가 정말 근소해요. 와, 네,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말 대단한데. 방탄소년단이 580만 표였는데 임영웅 씨가 575만 표였습니다. 우와 그럼 5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예.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AAA 아시아 네. 아티스트 어워드. 네. 예. 대한민국 티롯을 대표해서 사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정말 그만큼 일본과 아시아 정말 세 개를 완전히 꽉 잡고 뒤 흔들어 버리고 오시기를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꼭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최정혜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남진 씨의 데뷔 57주년을 기념해서 AI 메타셀러 콘서트 인생은 바람이여라가 열렸는데요. 청년 시절의 남진 씨가 2022년에 남진 씨와 만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남진 씨와 2022년에 지금의 현재. 남진 씨가 만났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AI 기술로 이 남진 씨의 젊은 시절 얼굴뿐만 아니라 그때 목소리까지 그대로 재현을 해서 진짜요? 나왔습니다. 빈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연인과 한백년 살고 싶어. 서울에서 왔어요. 경기도 광주에서요. 한 빈잔 재워주고 싶은 지난날의 틈을 잡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헷갈리고 손짓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특히 제가 좀 빠른 노래를 많이 불렀던 편이거든요. 무대 오르기 전에는 좀 이제 긴장감이 되죠.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뛸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을 안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은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힘이 나와요. 그게 아무래도 환호 소리겠죠. 나는 좋아 고맙게 산다니 조금 좋아 그리를 사랑하는 연인과 한백년 살고 싶어. 제가 불렀던 노래는 그래도 반세기 이상 그 사랑을 받은 노래잖아요. 그 노래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추억이 있어서 그 노래가 사랑을 받거든요. 그런 걸 무대에서 팬들 보면 느껴요. 굉장히 그 그리움이 가득해서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좀 힘들지만 힘이 나죠. 그런 모습에 용기도 나고. 여행 따라 사는 것도 참 멋지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인과 함께면 웬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만들어진다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하고 아 내가 저때 저런 모습이었구나. 지금 공연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무래도 좀 리얼할 것 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5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즐겁기도 하면서도 좀 센치하고 추억에 젖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그걸 기대해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내가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때 가봐야 그 기분을 알 것 같아. 궁금합니다, 저도. 리얼해요, 리얼해요. 와. 야, 트롯 콘서트에 AI 기술을 또 활용하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맞아요. 큰 아이디어인 것 같고 네.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이렇게 AI 기술이 도입된 이 트롯 최초의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 가요계 역사에서도 네. 길이길이 기억될 콘서트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롯 콘서트가 이 정도로 진화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매우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진화. 진화된 진화된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니까. 거예요. 아, 네네네. 앞으로도 K-트롯의 위상 네.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K-트롯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네. 자, 트롯 이슈 2주간 정말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뉴스들이 쏟아질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